튀르키예를 한번 문명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자, 이 나라도 역사의 층이 아주 두터운, 자, 그러면서도 산업이 발전된 그런 나라기도 하죠. 이 튀르키예 공화국 제1의 도시는 이스탄불입니다. 수도는 물론 앙카라로 옮겼지만 아주 산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고층 건물도 많이 있고 거대한 아주 발달된 공항이 있죠.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거대한 공항을 3년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적 유적도 많이 있죠. 하기야 소피아, 뭐 블루 모스크, 또 여기 바자르, 뭐 이렇게 하기야 소피아 내부로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실크로드의 종착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해왔죠. 물론 여기 보면 이 노란색으로 선이 있는 길이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타클라마카 사만을 지나서 천산남로, 서역남로를 거쳐서 사마르칸트,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라 하는 건데 이거 사실 개념적인 길이고요. 사실 길은 더 많습니다. 특히 초원 길이 많이 있었죠. 몽골 제국이 이렇게 원나라를 구성을 했을 때 이렇게 초원길로 달려가면 사실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와서 몽골군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이스탄불까지 가는 이런 길도 수월했다는 거죠. 오히려 육지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초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바닷길 가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탄불이 그런 동서교역로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건 분명하죠. 또 중세 유럽 시대에 이 베네치아가 상업의 권력을 쥐었을 때도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서부에서 들어온 뭐 모직물, 면직물 또는 뭐 유리 뭐 이런 것, 목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콘스탄티노플에 제공하고 또 여기서 또 재물을 구해서 카파까지 가면 카파에서 몽골군이 잡아온 슬라브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를 여기서 또 사가지고 배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죠. 알렉산드리아 가면 아랍 상인들이 이 슬라브인 노예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슬라브인 노예들이 키 크고 잘생기고 미남 미녀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들 아주 인기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예들을 많이 사가게 되었다. 그래서 몽골군이 노예들을 많이 팔았다. 그 파는 역할들을 주로 베네치아나 제노바 상인들이 많이 했지만 거기 중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게 그런 중간 교역 기지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중세 내내 이 지중해의 상업 거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던 건 분명하죠. 콘스탄티노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비잔티움부터 시작한 이 오래된 이 도시가 역사 시대 내내 큰 역할을 이제 해왔던 거죠. 원래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 비잔티움이 있었는데 그 비잔티움을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새로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 신도시 이름이 누바 로마예요. 누바가 뉴란 뜻이거든요. 새 로마란 뜻이에요. 그 새 로마로 불리다가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쭉 불려오다가 1453년에 오스만의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여기를 점령하죠. 점령한 이유에는 이 도시는 콘스탄티예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19세기를 넘어와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스탄불이라 불린 겁니다. 이스탄불은 그냥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때까지 이스탄불일 때까지 오스만 제국 수도였죠. 그러다가 1923년도에 수도가 앙카라로 옮겨지면서 여기는 수도 역할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튀르키예 공화국의 넘버원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역사의 층이 아주 두터운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도시를 수도로 했던 그 오스만 제국은 스스로를 제3의 로마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술탄이 거주했던 톱카프 궁전이 이렇게 있죠. 여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하렘 그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긴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스만 제국이 추구했던 제3의 로마가 뭐냐? 제1의 로마는 라틴의 제국이다. 로마 공화국 또는 로마 제국이 이끌어갔던 다신교 사회 라틴의 제국이 첫 번째 로마고 두 번째 로마는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기독교 제국이 제2의 로마다. 제3의 로마는 튀르키인 또는 이슬람 제국의 로마다. 이것을 이제 추구했다는 거죠. 오늘날 튀르크 공화국의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오스만 제국은 제3의 로마였다라고 했는 거죠.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3의 로마를 할 만큼 충분히 자격도 갖추고 있었고 영토의 크기도 있었고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을 아우렀던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제3의 로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스탄불에 있는 중요한 건축물 있죠. 신에게 바친 건축물이다. 하기야 소피아 또는 아야 소피아라 부르죠. 원래 처음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서 성당으로 만들어졌죠. 그랬다가 오랫동안 성당으로 쓰이다가 1453년에 아야소피아로 바뀌죠. 알라에게 바쳐진 모스크가 되었다가 1923년이 되면 개방된 모자이크 박물관이 되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박물관에서 기도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박물관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지만 기도 공간이 되면 이스탄불 시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아니면 모슬림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루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고 해서 이 내부에 가면 푸른빛 타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루 모스크라 부르죠. 또 여러 고대 로마 시절에 있었던 기념품도 있고요. 콘스탄티누스의 포럼 기념 원주도 있고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도 일부 있고요. 또 로마 제국의 유적이 여전히 남아있죠. 발렌스 수로교가 이렇게 있고 바실리카 시스턴이라고 해서 장기간 물을 거두었던 물 저장고도 있습니다. 시스턴은 물탱크를 의미하고요. 바실리카는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이런 건물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탱크가 있는 바실리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는 천년의 세월을 외적을 침입을 막아냈던 삼중성벽이 있죠. 테오도시우스 시절에 삼중성벽이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파괴 많이 됐다가 최근엔 다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맨 먼저 세워졌던 건 콘스탄티누스의 성벽이 있다가 테오도시우스 시대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서 도시의 아주 중요한 여기 공원인데요. 그래서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1453년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에서 여러 번 여기를 공격을 했지만 당시까지도 공성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략을 못하다가 대포가 발명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 도시가 함락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 19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통치했던 시절에 궁전이 돌마바흐체입니다.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안가에 이렇게 있는 궁전이 이렇게 있죠. 오스만 제국의 상징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스탄불 말고 오스만 제국의 다른 도시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도시는 서쪽에 에디르네, 부르사, 앙카라, 아마시아, 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공화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에서 앙카라 옮겼다 그랬죠. 자, 앙카라라는 도시는 신도시는 아니에요. 고대에도 이 앙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지금도 인구가 한 500만쯤 되는 꽤 큰 도시입니다. 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사람이 있죠. 무스타파 케말이란 직함을 가진 무스타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23년도에 전쟁을 치러가지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살려냈죠. 그래서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국부라 불리는 성을 갖습니다. 아타투르크 오로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아타투르크를 모신 바로 그곳이죠. 이 묘지가 있는 그곳이 앙카라인데 이 터키 공화국에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이 사람이 최근 100년 동안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1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에 일어났던 그 주역들은 바로 이 아타투르크의 후예들이 계속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계속 아타투르크가 처음에 세팅해놨던 그 세속주의를 계속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던 게 바로 그 쿠데타였거든요. 그만큼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남긴 유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르사는 도시가 있는데요. 부르사는 오스만 제국이 시작된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에서 멀지 않은 그 마르마라에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제국이 이곳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국의 창시자인 오스만 가지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지란 말인데 가지란 말은 이슬람 전사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군에 참가한 서유럽의 기독교 기사처럼 성전을 수행하는 이슬람 전사를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오스만 가지의 무덤이 지금 부르사에 이렇게 있고요. 서쪽에 있는 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디르네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아드리아노플이었고 오스만 제국 시는 에디르네가 되는데 두 번째 수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사였고 두 번째는 에디르네였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탄불로 바뀌었겠죠.
부르사에서 시작했던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로 건너가서 에디르네를 정복을 하면서 그것을 수도로 삼죠. 왜 그것을 수도로 삼냐면 이 발칸반도가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쪽을 점령을 하려고 무라트 1세가 그쪽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스크도 짓고 이쪽을 수도로 삼았던 겁니다. 동쪽에 있는 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는 아마시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메흐메트 2세의 손자였던 셀리미세가 파사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 파사는 주로 이 술탄의 아들들을 지역의 태수로 임명을 해요. 그 태수가 바로 파샤거든요. 셀리미세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파샤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스탄불을 막 달려가 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셀리미세가 술탄이 되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집트와 메카를 정복해 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최대로 넓혔던 그런 정복군주의 한 사람이죠. 자, 트레비존드라는 도시가 있죠. 흑해 연안의 도시인데 여기는 원래 고대 헬라스 시대에도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고요. 동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기 활발했던 무역 도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육지로 쭉 내려오다가 이 트레비존드에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을 갔던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유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도 있고 기독교 시대에 그 수도원 흔적도 있고 성소피아 사원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 상당히 훼손이 됐고 지금 이제 성당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머물렀던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하죠. 카파도키아 가면 여기는 또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 머물렀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사람이 살았고 또 이곳에는 늘 외적들이 침이 많았고 뭐 강도도 많았고 또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 또는 지하 동굴도 만들기도 하고 여기 대림구이라는 지하 동굴 있잖아요. 지하 도시가 있잖아요. 그 지하 도시는 결국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집을 지었던 사람들의 어떤 슬픈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날에도 여기는 그 땅이 무르기 때문에 응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파고 들어가면 집을 짓기 상당히 좋죠. 또 이 근처에는 게페클리 테페와 차탈 헤이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 유적도 있죠. 게페클리 테페는 인류 최초의 신전이었다고 하는 거고, 뭐 2만 년, 3만 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탈 헤이크는 신석기 초기의 도시다. 이런 도시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굴되는 건 이 지역이 건조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이 인류의 최초의 그 거주지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이곳이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유적들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서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그 조지아라는 나라를 와인이 처음 그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보면 조지아에서 그 포도를 가공했던 그거를 발굴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었을 텐데 이 지역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보존되기 때문에 오늘날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데는 건조하지 않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신석기 유적 같은 게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중부에 콘야라는 도시가 있죠. 이 콘야라는 도시는 수피즘의 뭐 본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수피즘에 일파했던 메블라나라는 종파가 이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오스만 제국 시절에 태수가 머물렀던 그런 도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콘야를 가게 되면 저 메블라나 쇼를 꼭 봐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신과의 교감을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런 춤을 메블라나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남부에 가면 안탈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남부의 태양과 고대 유적이 있는 휴양지로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러시아인 독일인이 가장 많이 찾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자, 서부 지역으로 가보죠. 서부 지역으로 가보면 파묵칼레 모카의 성, 또 로마 시대 유적지였던 히에라폴리스 유적도 발견할 수 있고요. 서부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에페수스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다. 원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항구에 여기가 이렇게 바다였는데 지금 바다가 저 물러나가지고 지금 버려진 땅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중요한 역사 유적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슈린제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에 오랫동안 기독교인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추방되거나 아니면 뭐 개종을 해서
지금 이 슈린제 마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가시면 와인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와인 제조의 맥락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유명한 밀레투스라는 도시도 있고 그 옆에 프리에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들 도시들이 다 과거의 헬라스 시절에 아주 중요한 도시 역할을 이제 했었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오스만주 제국을 거치면서 이 땅들은 대부분 버려졌죠. 그래서 버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유적지로서 남아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도시는 페라가모니를 할 수 있겠죠. 원래 알렉산드로스의 보물창고로 시작을 했다가 로마 시대에도 활발하게 운영을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원래 이곳은 학문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학자들을 초청해서 이 학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뭐 휴양 또는 유학을 갔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